파병 북한군 사상자가 지금처럼 속출할 경우 4월 중순이면 12,000명 규모의 전체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몰살당하듯 사상자를 내는 북한군을 보면서 이 김정은도 푸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미국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 상대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손실 추세로 볼 때 올해 4월 중순에 괴멸될 수 있다면서, 작년 12월부터 북한군 부대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래 최근까지 하루 평균 9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12주 만에 괴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어서 이런 암울한 전망치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북한이 가담한 것이 모험적 행위라는 점과 이로 인해 가혹한 인력 손실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롭 바워 나토 군사위원장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총장 회의가 끝난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대규모 인원이 전사하게 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특히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조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병력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약 12,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치거나 전사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방식으로 참전시킨 건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의 견해를 빌어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북한군을 파병할 때 이들이 매우 정교한 전술과 기술을 배우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세스 존스 방위안보 부수장과 미 해병대 대학의 벤자민 젠슨 교수는 지난 14일 월스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단순한 총알바지로 취급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주로 엘리트 군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은 성분이 좋은 군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서 이들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북한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우려해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증언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배치된 사실을 몰랐으며 단지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대사는 이어서 북한군이 현재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추정하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최전선에서의 비인도적 전술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파병된 북한군 관련 소문을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또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은 아들과 형제가 노예 군인, 대포밥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17일 RFA에 북한은 12,000명의 북한군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와의 혈맹을 보여주는 주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군대를 파병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RFA에 추가 북한 병력이 파병되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급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 채 살아 돌아오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통보만 받았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이 속속 입수되고 있는데, 지난 3일 사살된 북한군 13명의 유류품 가운데
정경홍이라는 병사의 메모에는 우리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것이고 이번 파병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전투 경험을 쌓으라는 지침을 받았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을 시종일관 총알바지로 소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11월 초에 러시아 지휘관들이 북한 병력을 옛 소련 시절 형벌대대처럼 편제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형벌부대란 정규군이 공격하기 전에 앞서서 적 방어선을 흔들고 탄약을 최대한 소진시키는 선두부대로 쉽게 말해 총알바지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이어서 옛 소련 때부터 이 러시아군의 전통 군사교리는 지상군 기동성 확보였다면서 이 광활한 국토에서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는 일부 특수전부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상 전투부대가 기계화, 차량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은 기동성을 무척 중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탈 것을 준비해서 돌격작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기갑 차량이 파괴되면서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자 승용차의 철판을 용접해서 쓰거나 오토바이, 심지어 전동 킥보드라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에게는 이런 기동수단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군사상식인 보병, 전차, 포병의 제병 협동 전술도 없이 그저 드넓은 벌판에서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북한군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토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드론으로 전장을 감시하다가 북한군이 화력지원과 기동장비 없이 투입될 경우에 그때그때 공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제8 특수목적연대의 경우에 크루스크 돌출부 동부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연대 단독으로 15km가 넘는 전선을 도맡아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북한군 수백 명의 돌격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고 격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격 과정을 드론으로 촬영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군사 전문가는 이들이 이 총알바지로서 일방적으로 소모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었는데 최근 전황을 보면 이 같은 예측은 이미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러시아군이 파병 북한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전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급박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러시아 특유의 인종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몽골계 유목민족이나 그들과 이외견상 비슷한 동양인에 대해서는 반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 대상에 북한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북한군은 여러모로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한편 나토의 이 마워 군사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갑자기 플레이어가 된 것은 여전히 놀랍다면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용인하는 점도 흥미롭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워 위원장은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 유엔에 대한 지지를 중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워 위원장은 또 이는 엄청난 변화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였던 북한이 이제 갑자기 플레이어가 돼서 유럽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이 갑자기 유럽 무대와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곳에 병력이 있는 미국에도 문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